저는 결혼 5년 차 30대 중반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만 10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알게 되어 처음에는 친구로 그러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고 남편의 군대 시절이나 대학 졸업 취업까지 전부 함께하며 산전수전 다 겪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랑 사이도 무난하게 좋고 5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딱 하나 우리 부부 사이에 아직 아이가 없다는 점이에요. 처음부터 아이를 피할 생각은 아니었고 우리가 연애 기간이 비교적 길었기 때문에 1년 신혼생활 가진 후 아이를 갖자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후로 1년이 더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결국 답답한 마음에 찾은 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험관이 아니면 굉장히 확률이 희박하고 사실 시험관을 하더라도 100% 된다고 장담은 못하겠다 하시더군요. 반년 정도 더 고민을 한 끝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험관을 시도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3차 만에 성공했고 긴 시간 마음고생의 보상을 받는 것 같았어요. 어렵게 갖게 된 아이라서 정말 몸 관리에 만전을 기했고 배가 조금 불러오기 시작하고 움직일 때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임신 6개월 차부터 아예 다니던 직장에 휴직 신청을 한 뒤 집에서 뱃속 아이에만 집중하며 지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좀 유난이다 싶을 정도였겠지만 정말 어렵게 생긴 아이였고 임신 초기부터 조금씩 출혈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응급실을 찾아갈 정도였죠. 병원에서는 당장은 문제 없지만 조금 더 주의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고 남편과 상의한 뒤 원래 계획보다 일찍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하고 집과 병원을 오가며 관리했습니다. 그 정도로 노력했는데도 제 정성이 부족한 건지 아직 엄마가 될 자격이 없었던 건지 28주 만에 아이가 제 뱃속에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출산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로 뱃속 아이를 꺼내고 화장을 하고 작게나마 아이 장례까지 치러주었습니다. 한동안 너무 큰 절망감에 빠져 눈물만 흘리면서 지냈는데 그래도 옆에 있는 남편이 의지가 되었고 지금은 많이 회복했어요. 그 정도의 큰일을 겪고 나니 부부 사이는 더욱 단단해졌고 아이에 대해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아이를 갖고 싶은 건 사실이지만 더 이상 시험관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 자연스럽게 찾아와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저희 부부는 아이와 인연이 없다 생각하고 살 겁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2살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고 시부모님들도 제가 아이 먼저 보내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옆에서 보고 계셨기 때문에 저한테 더 이상 애 낳으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평소에 시댁과의 교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고 특히 시동생은 성격이 저와 잘 안 맞아서 친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지난 5년간 이 집안 며느리로 살면서 시동생과는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보고 짧은 안부 묻는 것이 전부였죠. 그래도 시동생이 언젠가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될 테니까 저도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집안의 외동딸인데 저희 결혼할 때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살면서 지금까지 저희 친정이 가난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제 주변 다른 친구들은 전부 학창시절부터 해외여행 다니고 친구의 부모님들도 외제차에 명품을 몇 개씩 갖고 다니는 걸 보면서 제가 주위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난한 집 딸인 줄로만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제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셨지만 부모님들은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빠가 타고 다니는 차도 일터에서 쓰시는 포터트럭을 타고 다니시고 저희 엄마도 평소에는 일하시느라 화장도 안 하고 옷도 수수하게 입으시거든요.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살고 계신 아파트는 지은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오래된 주공 아파트인데 복도식이고 20평대라서 너무 좁고 낡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친구들 집에 놀러가면 최신 아파트 깔끔한 집들을 보며 너무 부러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환경 때문에 집이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며 또래 친구들에 비해 철이 좀 일찍 든 편이었고 대학 다닐 때부터 생활비는 전부 아르바이트로 직접 벌어서 생활했죠.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도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니까 돈이 거의 들지 않았고 월급 대부분을 저축하며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들에게 손을 벌리기 힘든 상황이라 생각해서 제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겠다는 마음을 어린 나이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 2사람이 모은 돈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혼집 전세를 구할 수 있겠구나 판단이 들었고 그때 저희 부모님에게 결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집은 물론이고 시댁도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애초에 양가 부모님 도움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 집고하고 혼수까지 다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말 예상치도 못했는데 저희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들께서 제 앞으로 아파트를 한 채 해주셨고 전세 대출 받고 들어가서 살 생각이었는데 졸지에 집이 생겨버렸습니다. 지은 지 2년 된 신축 아파트였는데 당시에 대출도 없이 전부 현금으로 구입하셨죠. 저는 너무 큰 부담인 것 같아서 받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부모님들께서 하나뿐인 딸 결혼하는데 그 정도도 못해주면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부모님의 겉모습만 보면서 우리 집이 가난할 거라 넘겨짚고 있었는데 그저 평소 생활 습관이 검소하신 것뿐이었고 재산이 꽤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지역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시며 도배 장판을 주로 하셨는데 돈 벌면 버는 대로 전부 저금하고 그렇게 모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셨나 봐요. 저한테 자세히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여기저기에 세놓고 있는 집이 더 있는 것 같았고 아무튼 집 한 채 해주는 것이 큰 부담은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이 제 생각보다 훨씬 큰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에게 선물 받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저희가 갖고 있던 돈으로는 혼수를 넉넉하게 맞출 수 있었죠.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해하고 잘하려 노력합니다. 그 이상으로 저희 부모님 재산에 관심 가진 적도 없고 이미 집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생활이 안정되었는지 모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둘 다 벌이도 나쁘지 않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적지 않아서 조만간 청약으로 아파트를 한 채 더 분양받고 싶은 계획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 덕분에 작게나마 여유가 생겼고 우리도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전까지 여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던 저희 시동생이 갑자기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생겼다면서 시댁이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만난 지 몇 달 안 됐다고 하는데 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버렸대요. 시동생은 무조건 자기가 책임지겠다, 결혼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드디어 손주가 생겼으니 결혼시키는 것이 맞다며 찬성을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시동생이 모아놓은 돈이 없고 상대방 여자는 방백수나 다름없어요. 직업을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시동생 한 달 월급은 2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고 상대방 여자는 올해 나이가 25, 정해진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로 용돈 정도만 벌고 있던 친구였어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시동생 버는 월급으로는 생활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다 막막해 보이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아이 없이 맞벌이 부부로 살며 세금 떼고 600만 원 조금 넘게 벌고 있는데 미래를 위해 적금 붓고 보험에 고정으로 빠지는 돈 제하고 나면 남는 생활비는 얼마 없습니다. 애 없이 둘이 살아도 이런데 아이까지 셋이서 200만 원 언저리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당장 애 낳고 살 집이 없다는 건데 우리 시댁 형편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그렇다고 속도 위반 임신까지 했는데 상대방 여자 쪽 집안에 집까지 해오라고 말할 염치는 없었겠죠. 정말 무모해 보일 정도였지만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시동생의 자세가 나쁘게 보이진 않았어요. 드레스 입고 배부른 상태로 결혼하기 싫다고 해서 오는 10월에 빠르게 결혼식 날짜를 잡고 체면치레로 상견례도 마치고 예식장까지 일사천리로 정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중 하나가 제 동생이었다면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렸을 텐데 남편도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하기에는 주제가 넘더라고요. 답이 없는 상황 같아 보였지만 알아서 하겠지 하고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갑자기 호출하시길래 지난 주말 시댁으로 건너갔습니다. 괜히 저희 부부 얼마 모아놨는지도 물어보시고 제 연봉도 물어보시는 등 돈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시동생 결혼할 때 돈 빌려달라고 하실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당장 결혼한다는 사람이 정말 모아놓은 돈이 1,000만 원도 없었기 때문에 월세집을 구하려고 쳐도 보증금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시동생이 사고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사실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우리한테 돈 보태달라 하거나 빌려달라 할 것 같았고 만약 진짜 빌려달라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한 푼도 빌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 뭐라고 서로 싫은 소리 나오기 전에 1,000만 원 정도까지는 빌려줘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 혼자 머릿속으로 그런 상상까지 하게 됐죠. 한번 빌려주면 돌려받기 어렵다는 건 알지만
애 낳고 살 집도 없다는데 어쩌겠어요? 남편이 장남이라서 그런지 시댁 식구들의 어려운 사정을 완전 외면하긴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하신 이야기는 완전히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너희들은 아이도 없잖니? 지금 사는 아파트에 일단 동생네 살게 하고 너희들은 당분간 따로 집 구해서 거기서 살면 안 될까? 돈도 많이 버는데 아파트 월세로 살아도 큰 부담 없잖아. 아니면 애도 없으니 이번 기회에 원룸 같은 데서 좀 지내도 되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시동생 결혼 선물로 내어주고 저보고 나가서 원룸에서 지내랍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내 집 놔두고 왜 내가 원룸 생활을 해야 하냐고 따졌더니 너희는 애도 안 낳고 둘이 사니까 아파트가 뭔 필요 있냐 하더라고요. 저희 결혼할 때 냉장고부터 모든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비싸고 좋은 것들로 채워놨어요. 원래 집 구할 때 쓰려고 했던 돈이 저희 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덕분에 그 돈으로 혼수를 사고 싶은 걸 전부 다 사버렸습니다. 아파트 평수를 조금만 줄여서 이사 가더라도 살림살이가 들어가지 않을 판인데 그 살림까지 전부 놔두고 그냥 몇 년만 집을 양보하고 나가 살으라네요. 너희는 집이 있어서 그동안 돈 모으고 편하게 살았잖아. 명호도 당장은 월급은 좀 적더라도 안정된 집이 있으면 돈 모을 수 있겠지. 몇 년 살다 보면 걔들도 염치가 있는데 돈 모아서 지들 살 집을 구해 나오지 않겠니? 아예 대책도 없고 언제까지 살겠다고 기약도 없더라고요. 막말로 이번에 양보해주면 앞으로 태어날 조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저희 집에서 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너가 좀 양보해라. 어차피 집도 너 명의로 되어 있다면서? 어쩐지 시모가 저를 부를 때 남편은 집에 놔두고 저 혼자 오라고 하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 앞에서는 차마 이런 염치 없는 소리를 하기가 부끄러웠나 보죠? 그 집이 지금 시세로 6억이에요. 최소한 제가 살던 집을 내놓으라고 하실 거면 전세금이라도 준비하셨어야죠. 맨입으로 제가 쓰던 살림까지 다 물려주고 몸만 나가라고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동안 어머님 뒤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던 시아버지가 가족끼리 무슨 전세금을 달라 하냐고 펄쩍 뛰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들이 칼만 안 들었지 완전 도둑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생각했고 길게 대화를 계속할 필요도 없구나 싶었어요. 시부모에게 차라리 시동생한테 집을 넘길 바에는 모르는 사람한테 돈 받고 전세 주고 말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부동산 가서 요즘 아파트 시세라도 좀 알아보세요. 한번 갔다 와보시면 저한테 이런 말씀 두 번 다시 못하실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집에 돌아가려 하니까 그때부터 시부모가 동시에 화를 내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준 것이 얼만데 받아먹은 건 다 잊어버리고 가족들끼리 돈 이야기를 꺼낼 수 있냐면서 괘씸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댁 사람들에게 뭘 받았었지?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것이 없다가 저희 결혼할 때 시부모는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시동생이 축의금으로 10만 원 줬던 것이 떠올랐어요. 오히려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축의금 보태주시기는커녕 나중에 시기 끝나고 본인들 손님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다 골라서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아버님 어머님한테 받아먹긴 뭘 받아먹어요? 결혼할 때 도련님이 축의금 10만 원 준 거 말곤 시댁 도움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돈 10만 원은 도련님 결혼식 때 저도 똑같이 축의금으로 돌려드릴게요. 다시는 저한테 집 이야기 꺼내지 마시라 하고 돌아서는데 현관에서 신발 신고 있다가 누군가 뒤에서 확 당기는 느낌과 동시에 엉덩방아를 찝고 자빠졌어요. 시모가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제가 넘어지는 걸 보니 당황해서 가방을 잡으려고 했는데 잘못 잡았다며 변명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아프기도 하고 시댁에서 이런 꼴 당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순간 눈물이 찔끔 나올 것 같았지만 시부모 앞에서 울기 싫었어요. 저 다시는 아버님 어머님 얼굴 절대 안 볼 거예요. 저 찾지 마시고 쓸데없는 소리 하려거든 연락하지도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해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 묻더라고요.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이야기해줬더니 집을 비워주긴 뭘 비워주냐고 엄마 아빠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를 했다며 대신 사과했어요. 그 뒤로 시부모에게 전화를 하는 건지 핸드폰을 들고 밖에 나가서 한참 동안 들어오지 않았고 앞으로 저보고 시댁 식구는 상대할 필요 없답니다. 사고를 쳐도 자기 동생이 쳤는데 그걸 우리가 나서서 도와줘야 할 이유 하나도 없다면서 나중에 동생 결혼할 때 자기가 축의금이나 알아서 좀 할 테니까 그것까지만 하고 서로 왕래하지 말고 살자고 하네요.
명절이나 시댁 행사에 갈 일이 있으면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면서 저는 앞으로 제 인생에서 시부모란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랍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손발이 덜덜 떨렸었는데 남편이 나서서 정리해주니 고마웠고 제 화도 어느 정도 금방 누그러졌어요. 사실 시모한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저희가 시부모 생각보다 돈도 훨씬 많이 모았고 시동생 집구할 때 보태라고 1,00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용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진짜 끝이고 정 집구할 돈 없으면 시댁에서 다 같이 살던지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너희는 애 없으니 원룸에서 살라는 말을 보태준 것 하나 없는 시모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요즘 세상에는 능력 없으면 애도 낳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진짜 돈이 있어야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수 있고 싫은 건 싫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